우리가 발정이 왔어요. 그러면 수정을 시켜요. 때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정이 와서 소환 때 큰 문제가 없고 수정을 시켰으면 임신이 돼야지. 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가 자궁이나 난소도 이상이 없다 그래도 수정사가 수정 잘 시키고 정액도 썩은 거 넣은 것도 아니고 몸꼴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새끼가 안 나요? 우리가 임신하기에는 우리가 수정을 넣으면서 그 수정란이 생기고 그 수정란이 착상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수정을 시키고 나서 4, 5일째 되면 수정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난이 자궁 안에서 생존하기에 어려운 위험 과정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수정란이 5일째 1차 위기를 겪어. 수정 후 5일째 상실배 되기 전에 1차 위기를 겪어. 어떤 위기를 겪느냐? 몸 안에서 발정 오게 하는 PGF-알파, 루테라이스 같은 성분이 몸 자궁에서 나와. 자궁에서 나와. 그 세력이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그게 몸 안에서, 어미소 몸 안에서 나와. 그 왜 나오지 못하게 했냐고 나한테 그렇게 시비 걸으면 안 돼. 나와. 그러니까 이게 수정란이 죽을 위기가 첫 번째 5일째.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정시키고 나서 한 5일째 또 발정 오는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참, 누가 안 가르쳐줬죠? 발정을 하는데 왜 또 5일 만에 발정이 또 오냐고. 근데 결론은 극히 정상적인 소의 생체 리듬이다. 뭐라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정상적인 리듬이다. 그러면 5일 전에 시킨 게 잘못됐느냐, 지금 온 게 잘 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먼저 정상적인 발정이라 그러면 그 발정이 맞고 5일에 오는 거는 약간 준짜가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안 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거는 나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가 발정은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2번, 3번, 4번 오는 것도 있어요. 극히 정상적으로.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그런 낭종하고는 틀린 거야.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1일 사이에는 3번 오는 게 극히 정상적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수정란이 5일째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PGF-알파는 우리가 발정을 오게 하는
임신을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나오는 게 자궁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럼 5일째만 나오느냐? 아니야. 12일째도 나와. 응? 12일째도 강하게 나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어딘가에 적어있어. 그래서 수정 후 11일째 고나도를 내가 놓으라고. 고나도를 놓는 이유가 발정을 오게 해서 놓는 게 아니고 수정을 잘 되게 그 수정란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나도를 놓는 거야.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이해시킬 수 없지만 고나도는 수정할 때 배란 촉진용으로 놓는 것은 맞지만 또 하나의 작용은 수정란을 잘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요. 저는 복잡하게 기억은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 11일째 고나도를 누가 또 그럴 거야. 좀 저기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무산을 시키려고 하면은 모테라에서 놓으라고 그랬지 그 지에나르츠를 놓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해. 아니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그럴 것 같아. 저는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수정시키고 나서 놓는 거예요. 왜 11일째 놓냐? 나는 바보다. 한번 놔보세요. 2차 얘기가 12일째 와. 3차 얘기가 또 와. 그러니까 임신되기 전에 얼마만한 우여곡절이 있는 거야. 18일째. 네? 동아리 모델을 붙였다니까 5일에서 10일 사이에 전액이 나오고요. 전액이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산을 가면 그 뜻에서 내가 외부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은 전액이 나오는 거를 좀 생각하잖아요. 체크할 전액이 쭉 흐르는 수가 있고 착 올라붙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기는 올라붙으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전 몰라.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내가 18일째는 또 위험 시기가 오는 거야. 선생님이 수정란 이식하고 난 뒤에도 이거 보라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수태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맥이 기본적으로 수용란이 충실하고 튼튼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미에서 나오는 남자도 튼튼해야 돼요. 그런 외압의 위기를 비바람을 이겨내고 38일째 착상되려고 하면 언제? 38일째 착상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양소가 잘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번식한테 저기가 단백질이고 또 굳이 얘기하면 너무 사료예요. 그런 부분.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까지 다 무시하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수태율이 잘 안 됐어요. 단백질 함량을 좀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단백질 함량은 또 너무 올려주면 안 돼요. 단백질이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내일 이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잠깐 얘기하면 단백질이 이 소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어떤 걸 검사를 하냐면 BUN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BUN 혈액 내 요소 질소가 얼마쯤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요소 질소가 왜 단백질하고 관계가 있냐면 몸 안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소화되는 거는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 암모니아나 요소 성분이 있는 거를 미생물이 잡아서 이걸 미생물제 단백질로 만드는데 이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당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왕성하게 해야 이 단백질, 이제 암모니아나 요소를 잡아가지고 미생물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게 부족하면 미처 암모니아나 요소를 이 미생물들이 단백질을 못 만들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밑 바깥으로도 나가지만 위에서 흡수돼서 문맥으로 해서 간으로 가서 일단 해독시키고 혈액을 통해서 신장 방광으로 해서 내보내게 하는데 이것이 혈액 내에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엔 수치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2에서 18mg per 데시벨, 100ml에 12에서 18mg이 정상인데 이것이 검사를 해보면 12보다도 아주 낮거나 6이나 8, 4가 나오거나 20이나 30이 나오면 12보다 낮은 것은 단백질 함량이 부족한 것이고 20이나 30이 되는 건 너무 단백질이 과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기준으로 이거를 단백질의 소스를 더 줘야 될 것인지 지금 유지해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부민이라는 그런 단백질 호르몬을 또 검사합니다. 두 개만 하면 이 집은 단백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해야 됩니다.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이 과한 거는 우리가 혈액검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미소가 오줌을 쌉니다. 싸면 잘 보세요. 걔네들이 힌트를 줘. 하면 바닥에 거품이 막 생깁니다. 이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가. 일반적. 단백질이 높은. 단백질 함량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단백질 함량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임신 후 사료는 단백질 양이 낮아요. 제일 싸잖아, 임신 후 사료가. 영양이. 그러니까 육성 비육 막 이런 거 얘기해요. 높은 거 막 단백질 18% 막 20% 되는 딱 하는데 농장 갔더니 오줌이 막 거품이 나고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임신 후 번식 후 사료 안 먹이고 육성 비육 먹입니다. 왜 그렇게 먹입니까? 단백질 성분이 더 많아서 단백질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단백질이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여요. 그래도 번식이 아니에요. 반칙이